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새로운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차승훈 씨라고 한때 제 제자였는데 이제는 또 어엿한 또 프리랜서 통역사, 그리고 지금은 또 인하우스 통역사가 돼서, 제가 이 차승훈 씨를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차승훈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통대를 졸업하고 저렇게 다양한 전공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우선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번역대학원을 2018년에 졸업하고 대략 한 3년 동안 인하우스 동번역사도 경험해 왔고, 현재 뭐 강사 활동도 조금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런 프리랜서 주로 번역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제가 승훈 씨를 부른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네네. 졸업을 2018년에 이제 했었죠. 예. 그 어찌 보면 굉장히 따끈따끈한 졸업생이잖아요. 네. 역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하는 학생은 졸업했어도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조금 시간 순서대로 좀. 처음에 제가 2015학년도에 1학년 입학해서 그때 중간중간마다 통역도 하고 번역도 했었는데,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번역을 되게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번역 대학원 다닐 때는 통역도 하고 이제 커리어를 좀 쌓기 위해서 번역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오던 중에 일단 우연히 교수님 소개로 이런 뭐 NGO 단체장의 통역을 한 달 정도 방학 때 이제 졸업하기 전에 좀 부탁을 받아가지고 거기 이 스리랑카 쪽에 한 방학 때 한 달 정도 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뭐 법인 설립이라든지 처음엔 통번역사로 들어갔지만 뭐 법인도 설립하고 뭐 이런 가교 역할을 온갖 잡다한 일을 좀 많이 하다가 영어를 하니까 사실 다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 좀 막상 이렇게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었는데, 그냥 그 교수님이 원래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력서를 잘 작성해야 된다고 말해서 이제 이력서를 열심히 만든 다음에 그 에이전시에 번역 일을 좀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나눠줬는데 사실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저는 원래 통번역 대학원 나오면은 뭐 연락도 잘 오고 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연락이 안 오던 중에 한두 군데 업체에서 처음에 엄청 간단한 거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거 이런 거 쓰는 게 한두 개가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뭐 다른 뭐 플랫폼도 찾아서 일도 해보고 뭐 외국 에이전시 찾아서 일도 해보고 하던 중에 헤드헌터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력서를 올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부산의 모 금융기업에서 그런 이제 외국과의 통번역 일만 하는 건 아닌데 같이 이제 겸사겸사해서 하는 일을 찾는다고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원래 이제 계약 조건은 2년까지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원하던 어떤 일은 아니었어요. 한 1년 정도 하다가 지금 부산일보에서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하는 영자 신문 편찬한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프리랜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부산일보에서 한 2년 정도 하면서 프리랜서 번역 일을 또 계속 금방 했었습니다. 혹시 갖고 온 게 그겁니까? 이게 이제 제가 2019년이면 제가 거의 1년 동안 거의 다 제가 다 한 거거든요. 뭐 물론 외국인 감수 받아서 이제 다 하긴 하지만 저도 예전에 부산시청에 있었잖아요. 이 잡지를 제가 알아요. 저도 종종 봤었거든요. 그때는 물론 승훈 씨가 하진 않았지만 이걸 또 승훈 씨가 했다라니까 또 뭐 이렇게 또 인연이 다니니까 신기하네요. 이 신문 번역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 원래 한글 지면은 되게 내용이 많아요. 들어올 때 내용이 많은데 이 지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글이 있으니까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까,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까 이게 편집하는 것도 좀 많이 배우고 이걸 제가 번역해 놓은 거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다시 좀 정제하니까 나도 공부도 되고. 그렇죠. 공부가 많이 되죠. 일석이조. 이걸 이제 승훈 씨가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 이걸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이런 책자가 나왔을 때 뭔가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뿌듯하죠. 이제 뭐
나의 노동이 뭐 하나의 결과물로 나올 때 그때 그런 보람이 사실 우리가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그렇죠. 에너지가 되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완전 프리랜서로 이제 활동을 할까도 계획했었는데 네. 이제 결혼도 좀 하고 나서 이제 좀 네, 안정적인 뭐 수입을 좀 원해가지고 제가 또 다른 이제 외국계 그 공공기관 쪽으로 이제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좀 이제 합격은 했는데 네.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잠시 이제 그러면 그 통대를 졸업하고 나서 네. 인하우스 생활도 좀 했고 네. 중간에 프리랜서 같은 생활도 좀 했고 예. 또 이제는 또 그 인하우스 다시 또 네. 들어가는 거네요. 네네. 그런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한번 프리랜서를 시작했다 해가지고 쭉 프리랜서만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자, 통대 왜 왔습니까? 처음부터 외국어 공부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고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했었는데 저희 어떤 뭐 선배가 되겠죠. 그분이 그러니까 외국 연사 같은 분이 오셨었는데 동시 통역을 하는 모습을 또 봤었거든요. 아, 그게 되게 멋있다라고 이런 생각도 했었고 학교 이제 통대 다닐 때 물론 나는 승훈 씨를 네네. 옆에서 지켜봤지만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어떤 자료를 받고 일정은 주로 어땠습니까? 저는 뭐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많이 외우었던 네. 거. 지금 많이 까먹었지만 뭐 그런 연설문 같은 거. 예를 들면 저 때는 뭐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미국 대통령 시절 때 위클리 어드레스 뭐 그런 것도 많이 외우고 그다음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은 그런 연설문도 되게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모아봤어요. 그 연설문을 모으고 싶어가지고 나도 그런 걸 이제 모을 때 한번 있었는데 다 결국 버리더라고요. 안 버리면 이면지 쓴다. 네, 맞습니다. 네네. 스터디는 얼마나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조교 활동도 한 1년 정도 했었고 근데 조교하면서 교수님이 양해해줘갖고 스터디 할 시간도 줬는데 뭐 많이 하는 분들은 계속 하는데 저는 그런 뭐 역량도 안 돼서 한두 분 정도랑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이 정도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 면접 볼 때 뭘 주로 물어보던가요? 근데 저는 면접 볼 때 되게 막 전문적이고 이런 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프리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뭐 성격이 어떤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네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남자니까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 딴 회사인데 일반 사기업이었는데 거기서 면접을 한 봤는데 만약에 정직원을 할 수 있다면 통번역 업무 말고 그냥 행정 업무라든지 다른 업무도 같이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고 거의 뭐 유도 질문이었어요? 아니면 진지하게 물어본 그런 진지하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 이제 저는 결국에는 거기에 안 갔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다른 업무 플러스 이렇게 또 공고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번역, 실무 보고. 그러면 어떻게 이력서를 쓸 때나 면접 볼 때 나를 어떻게 어필했습니까? 우선은 그 졸업하기 전에도 보통 통번역 생이라면 일을 조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뭐 사소한 일이라든지 하나라도 나 넣어야 되니까 일단 많이 넣고 그리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뭐 이제 뭐 B2B 통역 이런 것도 많이 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뭐 그래서 그런 이력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랜서 시장 진입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네, 처음에는 많이 이제 연락이 안 왔었는데 한 군데 정도 딱 연락이 오고 나서부터 이제 일을 이제 잘 하니까 이제 좀 여러 군데 알려지고 자신감도 붙고 해서 일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뭐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들어오던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진짜 이 일에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닌가 혼자 할 정도로 진짜 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할 정도로 그때 제가 일할 당시에 뭐가 유행했냐면은 비트코인 쪽 관련해가지고 블록체인이 막 이렇게 오르기 전에 거의 한 100만 원대 그때 정도에서 막 사람들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막 많이 했었었는데 그 번역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직 경력이 조금 없는 프리랜서로 지내면서 힘들었던 것도 있었을 거고 있습니다. 또 좀 보람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좀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 든 적이 힘들었던 점은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뭐 미래를 좀 그림에 있어서 그 일이 이제 꾸준히 있으면 좀 좋은데 이게 일이 몰릴 때는 엄청 몰리고 떨어질 때는 네. 떨어지는 거니까 막연한 불안감 예, 네, 이런 그렇죠. 게 좀 예. 있어요. 또 일이 있는데 다른 일을 못 받을 때 아쉬움도 예,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못 받게 되면은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좋은 조건의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요거 조금 참고 있었으면 네, 저거 좋았을 건데. 갔을 건데. 네. 이게 예를 들면 뭐 몽골어를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클라이언트 자체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오는 괴리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네. 관점에서 보고 번역을 했는데 그럼 예를 들면 합리적으로 이제 컴플레인을 거는 거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뭐 요런 내용의 스타일의 문체는 요렇게 저희가 바꿔봤는데 어떻습니까? 뭐 아니면은 요 문장은 좀 빼도 되겠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저도 좀 배우고 좀 좋은데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잘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클라이언트가 만족해갖고 다음에 또 하자고 이런 것도 있고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클라이언트가 맞아요. 이거 좀 체크해달라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네. 어리둥절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프리랜서 하면서 장점은 또 말씀 안 드렸었는데 네. 이 장점도 또 되게 많은 게 장점. 네. 일단은 제가 뭐 여행 일정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쉽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런 걸 되게 부러워하는 게 워라벨이라고 하나? 워라벨. 네, 요즘. 이런 거에 되게 좋으니까 네. 제가 뭐 취미 활동 같은 거 사실 오전에 같은 게 취미 활동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프리랜서 하면은 오전에도 약간 그냥 운동하고 하고 싶은 조금 민감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 통대라고 차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사실 제가 경험한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동시통역 시장에는 진출을 안 했었고 또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었고 저는 이제 번역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번역하고 인하우스로 취업해서 활동했을 때는 그런 거는 전혀 못 느꼈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뭐 겉으로는 뭐 별 문제 없었고 그리고 기관에서 뽑을 때는 막상 통역사는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해도 모르는데 입만 열면 솔직히 실력이 그렇죠. 입 열면 입 여는 순간 평가받기 시작하죠.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번역 활동도 그렇고 통역 활동도 그렇고 이 업계만큼 실력이 중요한 분야가 없으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다른 전문 직종에서는 뭐 그런 뭐 인맥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실상 업무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실력과 그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오늘 물어볼까 말까 네. 고민을 한 질문 하나 있어요. 승훈 씨가 프리랜서 생활도 했고 프리랜서 생활을 기준으로 제일 적게 번 달은 얼마를 벌었고 제일 많이 번 달은 얼마를 벌었느냐. 승훈 씨가 프리랜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 당신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네, 그게 뭐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제 코로나 이전에 한 제일 많이 벌었던 게 아까 말했던 그 블록체인 그거 이제 뭐 어떤 외국 교수가 한 이렇게 시리즈별로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강의 세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증권사의 교육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증권사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페이를 되게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그 일을 하고 뭐 또 다른 제 번역하고 했을 때 그때 제일 많이 벌었던 게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한 벌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적게 번 달은? 적게 번 달은 이 코로나 시즌에 그 한 5월인가 6월인가 그때 한 프리랜서만 해 9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자, 이런 거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요. 1,000만 원 하니까 이야 이렇게 다가 90만 원이 우리가 이제 너무 이런 플럭추에이션에 노출 사실 돼 있어요. 그 영어가 재밌죠. 영어도 재밌고 번역하는 게 재밌죠. 통역도 재밌고 물론. 이게 재밌으면 오래 할 수 있거든요. 미래 구독자들에게 승훈 씨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우선은 뭐 실력도 중요하고 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체력을 많이 키워 놓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어느 날은 뭐 일도 많고
그런 이제 피드백도 좋게 잘 와서 이제 좋은 달이 있으면 어떤 달은 일도 없고 또 그런데 또 컴플레인도 들어오고 하루 좀 여여하게 이렇게 계속 막 좋아하는 일을 좀 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 일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때 대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인데 이제 어엿한 프리랜서 그리고 인하우스 통역사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차승훈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